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의 노선 투쟁이 클라이맥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원 게시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 내린다면 당원권 1년 정지냐 아니면 제명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요동칠 것입니다. 양측은 지금 최대한의 세력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측에는 김문수 전 지사가 가세를 해서 일종의 연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장동훈 대표 극우 지도부 측에서는 이철우 경북지사가 아주 노골적으로 극단적인 극우적인 발언을 하면서 한동훈, 김종혁을 쳐내라고 하는데 왜 못 쳐내느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대구의 주호영, 경남의 윤한홍, 이런 대표적인 윤핵관, 이 극우 강경 세력이었던 사람들이 계엄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태세 전환을 요구하면서 중간지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국민의힘의 정치 지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 극우 강경 보수 세력의 일종의 표본, 그리고 제가 얘기한 4가지 극우의 석두증 증상, 머리가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서 유연한 사고방식을 거부하는 이런 석두증의 표본이 되고 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발언을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저께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2가지를 핵심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라는 것은 중도가 없다. 그러니까 무슨 중도층 외연 확장 이런 얘기에 쏠려서는 안 되고 이 집토끼들을 단단하게 붙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왜 헛소리 하는 세력을 잘라내지 않느냐라면서 한동훈 전 대표 등의 얘기를, 주장을 헛소리라고 매도했습니다. 선거는 자석하고 똑같아서 힘센 자석이 있으면 유권자들이 다 따라붙는다. 중도는 없다. 중도라는 것은 양쪽이 다 힘이 없어 보이니까 여기 지지도 못하고 저기에 지지도 못하는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 수많은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무당층, 아직 지지 세력을 결정하지 못했다. 그리고 스스로 중도라고 하는 세력, 20 내지 30%에 해당되는 그 세력이 도대체 이철우 지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시청자 여러분, 대구, 경북, 중도층이 상대적으로 얇다고 볼 수 있는 대구, 경북에서도 대구의 강남갑이라고 할 수 있는 수성갑에서 김문수 후보가 민주당의 김부겸 후보에게 국회의원 자리를 내줬습니다. 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김부겸이 국무총리로 가는 발판을 닦았습니다. TK 대구 경북 지역의 광주라고 할 수 있는,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의 수성갑에서도 조차 중도층이 김부겸에게 쏠려서 이 보수 후보가 탈락을 했는데 중도층이 없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국민의힘이 수도권 정당이 돼야 된다. 대통령 선거에서 결정적인 표를 행사하는 세력은 TK나 충청도나 호남이 아니다. 경기도 외곽 지역, 이 1호선 전철을 따라서 쭉 이 진행이 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부천, 부평, 그리고 이 경기 북부의 무슨 이 동두천, 의정부, 남양주, 양주, 무슨 이 구리, 하남, 저쪽으로 화성, 평택, 이런 외곽 지역, 여기에 포진하고 있는 수백만 명의 이 서민층, 중산층, 이들이 선거 때마다 대통령을 뽑는다. 이들이 대통령을 좌우한다. 이들이 중도층, 여기에 중도층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도
대통령의 꿈을 키우려면 이들의 마음속에 장미꽃을 심어야 된다. 제가 얼마나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중도층이 없다는 이런 본인 스스로가 핫바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엄은 대통령 선거에서 국힘이 지면서 국민 심판이 끝났다. 사과는 승자가 하는 것인데 다 죽어가는 사람이 무슨 사과를 하느냐.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나가자. 시청자 여러분, 계엄 문제는 대통령 선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지방선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이후에 탄핵 문제가 몇 차례 선거에서 다 핵심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수층이 완패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내년 6월 지방선거 때도 계엄, 내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장동혁 극우 지도부가 이 당권을 잡고 있는 한 계엄 사과를 거부하고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그리고 친한계를 말살하려고 하는 이런 정책을 고집하는 한 절대로 국민의힘에 표를 주지 않겠다라고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부동층이 부지기수입니다. 우리 당 내부에서 이렇게 소란이 일어나고 자꾸 파벌이 생기면 망한다. 안에서 자꾸 헛소리하는 사람 다 잘라라. 라는 얘기를 장동혁 대표한테 했는데 아직 자르지도 못하고 있더라. 시청자 여러분, 보수 정당에서 주류와 비주류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 야권 진보 정당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던 민주당 내에서 김상현, 정대철 이런 연합이 비주류였습니다. 비주류가 있다고 해서 이들을 무슨 당무감사를 해서 징계를 하거나 그런 꼬투리가 될 만한 일이 없기도 했습니다만, 그저 정당에서 주류와 비주류의 싸움은 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천 때 권력을 가진 세력이 상대 세력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박근혜, 이명박 10년 전쟁이 그러했습니다. 정권을 잡으면 상대 세력에게 공천 불이익을 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발언을 문제 삼아서 아니면 노선을 문제 삼아서 박근혜 대통령이 비주류 지도자일 때 이명박 대통령의 세정시 경제과학도시로 만들려는 수정안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당론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무감사를 해서 징계를 하거나 자르지를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치란 그런 것입니다. 정당이란 그런 것입니다. 주류와 비주류가 있는 것입니다. 노선 투쟁을, 국민의 마음을 누가 더 얻느냐, 국민의 땅을 누가 더 뺐느냐, 이 싸움으로 가지고 가야지, 이철우 이 극우 속도증의 표본이 얘기하는 것처럼 헛소리라고 규정을 하고 다 잘라라, 이런 것들은 정당 정치의 이 생리와도 맞지 않은 것입니다. TK에서는 경북지사를 할 때는 이런 게 통하겠지만 수도권 정당으로 가는 데는 이런 속도증이 최대 장애물입니다. 감사합니다.